여보, 댓글을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딸기 모종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고 또 딸기를 봤을 때 탯줄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을 때 탯줄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고 그런 질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. 지금 런너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. 이것이 모종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래는 수확하면서는 이거를 다 제거를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수확 중이기 때문에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아직 제거를 안 한 상태지만 원리를 보면 몸에서 이렇게 새끼가 나와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얘는 또 얘의 자식인 거지. 첫 번째 큰 애, 둘째 애가 아니고 얘의 자식이 얘야. 또 요 다음에 나오면 또 자식인 거고. 그래서 사실은 탯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원리를 보면 어미한테서 양분을 받아서 자라는 거거든. 그런데 얘도 이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축적을 하잖아. 그러면 자기 또 새끼한테 또 줘. 이런 식으로 자라는 거고. 원래는 이게 뿌리를 내리면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 건데 지금 뿌리를 못 내린 상태라 성장을 빨리빨리 하고 있지를 않지.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직은 꽃눈 분화가 될 시기라서 이렇게 꽃이 나오지만 실제 모종에서는 꽃이 없지. 그러면 우리가 모종을 채취를 할 때 얘를 자르잖아. 그래서 이게 앞과 뒤를 구별한다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. 여기에도 탯줄이 있고 여기에도 탯줄이 있는데. 그러니까 연결선이지 탯줄이. 앞에도 자르고 뒤쪽에도 자르잖아.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있어도 이 앞에 쪽, 이 꽃대가 지금은 수직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탯줄 반대 방향으로 자라거든. 그래서 이거 거꾸로 심으면 안 된다는 보면 이게 휘어 있잖아 이렇게. 그래서 이 탯줄에서 보면 그 휘인 각도가 안 나오잖아. 그래서 이 탯줄의 굵기를 봐도 틀리지만 어쨌든 앞과 뒤는 탯줄이 두 개가 다 있어도 이렇게 휘어 있는 앞에 게 요게 이제 이렇게 휘어진 쪽 요쪽에는 내가 어미모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렇지. 그 탯줄이고 그 뒤에 요 탯줄은 요거 이제 다음 나한테 달려 있는 새끼 그거를 그러니까, 또 영양분을 그러니까 공급을 얘가 볼 때는 얘는 또 이게 엄마니까 얘한테 받는 탯줄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그렇지. 얘 입장에서는 이게 받는 탯줄이고 얘 입장에서는 주는 탯줄인 거지. 그러니까. 주는 탯줄 방향은 꽃대가 나가는 방향이야. 그래서 심을 때는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서 심거든. 우리가 수확을 했던 원래 심어져 있던 어미모에서 요렇게 지금 새끼가 나왔잖아. 이게 상황이 좋으면 이 새끼가 이 런너 하나에 4~5개도 나올 수 있지. 지금은 수확기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은 안 하는데 이제 수확기가 지나서 영양생장으로 가면 열매가 없으니까 모든 양분이 일일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열매가 거의 이제 끝나가니까 얘가 원래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하던 그 모종에서 이맘때는 이렇게 새끼들을 엄청 많이 달지. 요게 이제 요 새끼 또 여기에서 새끼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. 그건 지금 심어도 딸 수는 있지만 아마 요 뒤에는 꽃이 더 이상 안 나올 거예요. 그 시기쯤 되면 이제 꽃눈 분화가 안 되거든. 그러니까 이렇게 꽃눈이 나온 건 모종으로 쓸 수가 없고. 그래도 지금 요게 올라온 게 지금 딸기 꽃대잖아. 그러면 꽃이 이제 열매가 되는 거니까. 그치. 만약에 내가 잘라서 심어. 그러면 딸기는 그래도 한 번은 딸 수 있지 않을까? 그냥 놔도 딱이야 따지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자생력이 있어서 양분을 충분히 스스로 먹고 큰 놈이라야 이 딸기가 크게 자라는데 그렇잖아. 엄마한테 받는 양분 가지고 이거를 키우기에는 그 양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크게 자라지는 못하지. 새끼. 어쨌든 성질은 같은 거야. 이 어미의 성질을 그대로 있는 이게 만약에 씨앗으로 심으면 그래서 안 된다니까. 어미의 성질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고 새끼긴 하지만 어미의 유전적인 형질이 이렇게 런너로 발생을 해야 이런 경우가 칡이나 이 화분과 식물과 이 억새같이 비슷하게 생긴 그런 식물들도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거든. 다 씨앗이 있지만 씨앗은 어느 세월에 싹을 터갖고 경쟁을 해서 이기냐. 근데 이게 빠르잖아요. 어미가 젖줄도 주지만
성장이 굉장히 빠르죠.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하고 경쟁을 해도 안 지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요 나오는 계절이 있지.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딸기에 열매를 맺는 그 시기가 지날 때 무슨 뜻이냐면 유럽 품종이야 뭐 사계절 꽃을 피우지만 요것은 춥고 해가 짧아야 꽃을 만드는 품종이잖아. 우리나라 품종은 다 마찬가지야. 그런데 이 꽃을 만드는 시기는 한 9월 이후부터 봄에 한 4월, 5월 그 시기가 지나면 꽃을 잘 안 만들어. 꽃을 안 만드는 대신에 이 런너 발생이 많거든.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번식하는 것은 그래서 씨앗으로 번식을 거의 안 하고 씨앗이 나서 싹이 터도 자연 상태라면 거의 다 도태되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. 경쟁에서 도태된다. 그러니까 어쨌든 어미 몸에서 지금 요런 게 다 새끼가 나온 거지. 앞으로 더 많이 나오고. 앞으로 더 그냥 뭐 수없이 나올 거고.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랐을 때 요게 하나의 딸기 모종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씨앗으로 만약에 심었을 때 이만큼 키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? 한 5, 6개월 걸려.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씨앗으로 심는 것은 봄에 파종을 해서 그 환경이 가장 좋은 5월, 6월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키워야 성장이 그나마 되는데 한 5, 6개월 키워야 요만한 할 건데 이것도 아직 모종으로 너무 적어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도 80일, 90일을 키우잖아.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성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데 내가 왜 전에 씨앗으로 할 수는 있지만 물론 품종도 품질도 저하되지만 더 나쁜 것은 이 모종이 약해.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거를 90일 더 키우면 모종이 힘도 좋고 꽃이 힘있게 나오는데 그 씨앗으로 나온 것은 지금 이것처럼 힘없는 꽃대에 야리야리한 딸기가 열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엄청 비효율적인 거지. 내가 취미로는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엄청난 노력이. 이거 딸기 당신도 알지만 엄청 까다롭잖아. 맞아. 병도 많고. 그런데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지. 그러니까 그 씨를 발화를 시켜서 이제 그렇게 키워서 딸기를 따시는 분들은 난 대단하다고 봐.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아. 품성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크기도 그렇고.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점이 틀리니까. 그래서 집에서 콕시씨를 심는다면 유럽 품종 심으시면 그거는 계절과 상관없이 꽃을 피우건 그리고 병도 덜한 편이야 우리 이 품종보다. 그러면은 일반 딸기 농가 가면 이거 런너들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거 좀 혹시 그렇게 구해서 키우기에는 계절이 안 맞다 그러잖아. 지금 참여를 해도 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9월 달쯤 우리는 8월에 심지만 9월 달쯤 분화된 묘래야지. 좀 9월에 심으시면 한 11월 말이나 12월에 수확을 할 수 있지. 좋은 거로. 우리도 많이 해봤잖아 화분에. 맞아. 이게 이제 U자라고 표현할 방향을 잡을 때 요게 보니까 휘어있는 방향. 휘어있는 방향. 요렇게 휘어있는 방향이니까 만약에 내가 두둑을 만들었다. 밭을 만들었다. 그러면 요렇게 심어야지. 눕혀서 이 탯줄이 하늘로 오게. 요게 이제 이게 정방향인 거. 왜냐면 얘들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 런너를 유인했다 그러면 이게 똑바로 서 있을 건데 그래서 바닥을 내렸기 때문에 지대를 보려고 이게 이렇게 쓴 거거든. 근데 다시 심었을 때 그래서 이걸 눕히라는 이유는 그 제각도가 나와 눕혔을 때. 그리고 눕혀서 이렇게 심으면 불필요한 잎은 안 서. 새 잎. 자기가 필요한 잎만 딱 쓰거든. 그건 하루면 서. 묵은 잎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거해야 되는 거지. 그래서 눕혀서 심으라는 거지. 그래, 알겠어.